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 주가 그 수요일 날이 일단 폐장일이니까, 예, 요 방송은 제가 이번 주가 이제 올해 마지막 그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 그 중간중간 뭐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1년 동안 우리 시장이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소위 얘기하면 그 국내 증시 그 총 결산을 한번 그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연말 넘기기 전에 그 결산을 한번 해야 또 내년 전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목이 주도했고 어떤 업종이 주도했고 수급은 어떻고 내년에는 또 이제 경기 상황이 좀 바뀌니까 뭐 환율이라든지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미리 그 예측을 하고 연초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올해 국내 증시 총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차 전지가 끌고, 그죠? 반도체, 로봇, AI, 제약바이오. 최근에도 제약바이오가 좀 밀어주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저께까지 일단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여가지고, 전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좀 나타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2차 전지, 반도체, 그 제약바이오. 이 세 개 업종이 시가총액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업종 중에서 두 개 업종만 상승이 나오고 뭐 한 개 업종이 빠진다. 그럼 지수는 안 빠집니다. 예, 근데 두 개 업종이 빠지고 또 한 개 업종만 오른다 그러면 또 지수가 조정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연말에 보통 보게 되면 어떤 이게 변화가 나올 때 그 다음 연도까지 일단 왜냐하면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그러면서 이제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고 그다음에 또 메이저 세력들은 다시 한번 저점에 세팅해가지고 내년 장을 또 끌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1월 초까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제대로 우리가 시장의 그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보실 그림은 그 올해 이제 그 주요국 글로벌 지수 상승률을 제가 작년과 대비해 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9% 하락이 나왔고 1년 동안 이건 어제까지의 이제 기준입니다. 어제 날 20일까지. 올해는 13% 다우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11월하고 12월 두 달 연속 막 끌어올리면서 주가 지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개인들이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2, 3개월입니다. 짧으면 뭐 한두 달, 길면 2, 3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2, 3개월, 1, 2개월 수익을 내기 위해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주식입니다. 예. 지금 올해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10월까지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작년에는 그 나스닥이 주요국 지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던 지수가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34% 빠지고 나스닥이 작년에 33% 거의 뭐 코스닥하고 동일했었죠. 아무튼 이제 코스닥이 작년에 가장 많이 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33% 빠지고 올해는 어제 기준했을 때 그저께죠. 43%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락한 이상 올렸죠. 통상적으로 나중에 제가 또 연초 넘어가게 되면 관련 또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연말에 이게 강세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하락분을 완전히 이렇게 만회를 해버리면 그 다음 연도 장세도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한 80%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뭐 아직 뭐 거래일수 남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정도 전후에서 일단 마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독일도 괜찮았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신고가 랠리가 나왔었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년에는 이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좀 안 좋을 겁니다. 워낙 강세 전환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고점이 나왔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죠. 우리하고 중국이.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중국은 무역 수출 경쟁 국가죠. 현대차, 기아차하고 뭐 토요타, 뭐 닛산, 그다음에 우리 철강 같은 경우도 일본 철강, 그다음 화학도 마찬가지. 다 경쟁 국가, 경쟁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드디어 이제 일본의 엔화가 2012년도 아베노믹스 이후에 거의 뭐 한 11년 동안 엔화가 강세 전환됐지 않습니까? 약세. 예,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막 날아다녔는데 최근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 전환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어제 보니까는 기아차가 어제 오늘 신고가죠. 현대차 급등 나오고. 그죠? 이런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잘 감지를 하셔야 내년에도 네,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작년에 34% 가장 많이 뺐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이제 뭐 27% 작년 하락한 거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작년에 25% 하락이 나왔고, 예, 17%.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작년 대비해가지고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작년에 22% 빠지고 올해는 25% 올랐거든요. 예, 이게 다 11월, 12월 달에 몰려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가 끌고 올라가면서 작년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를 했었거든요. 다시 이제 밀리면서 결국은 이제 12월 기준했을 때 작년보다 덜 오르고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하 역시 이제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사라져야 전체적인 지수가 살아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가 좀 움직여줘야 지수가 움직이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바닥은 지난번에 하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라. 제가 계속 그런 말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덜 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하고 홍콩. 찌글찌글한 2년 동안 뺐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 중국 그 작년에 15% 하락이 나오고 올해는 6% 아직도 어제도 막 밀면서 저점을 위협했지 않습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 빠지고 예, 항생지수가 올해는 16%더 빼버렸습니다. 전저점을 좀 깨버렸었지 않습니까? 작년 저점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그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 다우, 러시아 2000지수, 나스닥이 막 신고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찌글찌글하다가 어저께죠. 코스피가 이제 2600선을 장악했는데 바로 이 중국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중국 영향이. 이제 홍콩 같은 경우 지금 하락 나오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판단 큰 데는 그 DLS하고 ELS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년 가게 되면 DLS, ELS 이제 만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상반기까지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서 뭐 수십조 원 규모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홍콩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더라.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상보다 리오프닝 효과 지금 시장 예상보다는 덜 나왔죠. 예, 그럼 내년까지 빠질 것이냐? 그렇지 않죠. 내년에는 중국과 홍콩, 특히 이제 ELS,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예, 홍콩 HN 지수가 15,000에서 단기간에 그냥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연도, 2016년도 2월 달에 저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 2015년도, 16년도하고 동일한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당시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면 또 중국 같은 경우도 2015년, 15년, 16년도 뭐 유동성 위기다 뭐다 하면서 주가를 막 뺐었거든요. 그러면서 회가 돌려버렸죠. 예. 그래서 뭐 ELS, DLS 지금 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봐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 1월 달, 그러니까 내년 1월 달 넘어서게 되면 홍콩하고 중국도 좀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중국과 홍콩의 저점이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이제 미국이 올해보다는 시장의 강도, 상승 강도는 좀 낮습니다. 약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집권 4년 차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예, 그 통계도 제가 옛날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임 대통령 집권 3년 차가 미국은 그동안 7, 80년 동안 가장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초임 대통령 집권 3년 차,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죠. 3년 차에는 경기 침체가 단 1회도 없었어요. 한 70년 동안. 근데 4년 차에는 한 5번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하고 홍콩이 2년 동안 밀어서 우리 시장은 이제 중국과 홍콩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장 내에서도 업종별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예, 아무튼 이렇게 일단 1년 동안 글로벌 주요 국가 증시가 마감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거래소는 이제 코스닥의 지수별 주요 지수별 상승률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땠는지. 코스피가 17% 올랐고 대형주가 18% 올랐습니다. 최근에 대형주 장세였죠. 제가 여러분들께 11월 초부터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연말까지 기간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배당 겨냥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보니까 11월부터요. 그저께까지 금융투자가
무려 4조 9천억, 5조 9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은 그런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 포화를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기관 쪽은 11월, 12월 들어오면서 배당을 겨냥한 금융투자에서 좀 중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다 보니까 대형주 강세였고, 중형주가 중간이었어요. 소형주는 한 10% 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형주가 가장 성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엘러치꾼들. 그래서 이거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포진돼 있고 기계장비 쪽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은 전체 27% 오른 중에서 대형주가 49%죠. 요거 이제 뭐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이제 뭐 LNF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중형주가 14%, 소형주가 가장 적게 올랐는데 요것도 이제 바뀔 거예요, 분위기가. 거래소는 내년에 중형주, 코스닥은 소형주.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마지막 올해 아카데미, 오늘 내일 그 방송이 있거든요. 아카데미 8시하고 10시에 진행하는데 2시간씩. 왜 그러냐면 그걸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년 가게 되면 이제 집권, 연수로 따지면 집권 3년 차거든요. 예, 그럼 통상적으로 항상 그런 기간 때는 중소형, 소위 얘기하면 정부 정책 수혜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상관없어요. 이들 종목군들은. 소위 얘기하면 테마 종목군들이죠. 보통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집권 1년 반 정도, 2년 안팎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정책을 가다듬는 시간이 한 1년 반에 2년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언제 이제 그 정책이 반영이 되냐면 3년 차 됐을 때 그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뭐 대형주가 양시장자 강세였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히 코스닥은 뭐 충분히 규모 거래소야 이제 뭐 경기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만은 코스닥은 예 거래소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시장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수급이 몰려 들어오면서 예, 아주 뭐 크게 오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카데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것도 중요하죠. 예, 비공속 광물, 뭐 2차전지 쪽이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50%, 철강, 금속, 이것도 이제 포스코 관련 기업들이겠죠. 예, 철강, 금속, 30 거의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기계 쪽도,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 때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90% 올랐고, 삼성전자는 한 35%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하이닉스는 내년에 조금 올해 지금 9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2이고 약간 상승 탄력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높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위쪽에 룸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전기전자가 주도했고 운수 장비 그다음에 그 조선 쪽도 괜찮았죠. 증권, 보험 뭐 이런 식으로 예. 통신까지 일단 플러스권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또 많이 있었죠. 이제 건설 쪽, 마이너스 1% 기록했고, 화학 업종 안 좋았죠. 이게 바로 중국 영향 때문에. 우리가 딱 이거 보니까는, 중국 관련주하고 미국 관련주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화학, 그 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자금을 어디에서 이제 확보를 했냐면, 바로 약가이나 예, 대형 제약사들 세금을 높여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자금 그리고 뭐 부자 증세, 법인세 상향 조정해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 IRA 그 예산 자금을 집행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가 수혜였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예, 뭐 화이자라든지 뭐 존스앤존슨, 머크 그런 것들이 지금 찌글찌글하다가 최근에 이제 막 V자로 올라옵니다.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거죠. 바이든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예. 근데 음식료도 안 좋죠. 예. 소비가 약간 둔화되니까 종이목재, 의료정밀, 섬유의복, 예. 요 내수 관련 종목군들. 전기, 가스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빠졌는데 28%. 근데 요 분위기가 좀 바뀔 겁니다. 예. 중국이 내년까지 빠질까요? 3년 동안? 예.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죠.
중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막 40%까지 많게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만약에 중국 경제가 흘러나간다. 찌글찌글하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문제 생깁니다. 중국 시장도. 1년에 대졸자가 뭐 1,000만 명 넘게 쏟아지기 때문에 뭔가 이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내년 가면 조금 변화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의 업종별 변화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모양이 지금 눈에 좀 띄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보시면 이제 금융이 172%인데 에코프로가 금융업종에 편입돼 있잖아요. 에코프로 한 종목 다 끌어올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LNF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일반 전기전자의 업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까 제가 봤을 때 끌고, 반도체가 좀 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AI라든지 뭐 다른 뭐 소프트웨어 업종 그런 쪽에서 로봇 관련 종목군들에서 좀 밀어주고 했었던 그런 장세였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뭐 2차 전지가 거의 압도했고 반도체도 뭐 작게 오른 건 아닙니다. 55% 올랐으니까 3전보다는 좀 많이 오르고 하이닉스보다는 좀 덜 오르고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중간선상 제약도 거래소 대비해서는 좀 많이 제약은 거래소가 지금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아까 업종이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2주 전부터 좀 올라오면서 플러스 한 12% 정도 유지를 하고 올해 마감할 것 같습니다. 화학도 괜찮았고요. 유통, 정보 쭉 나가다가 올해는 이제 뭐가 안 좋았냐면 오락 문화 쪽, 그죠? 엔터 관련 종목군들, 디지털 컨텐츠, 그죠? 게임주겠죠? 통신 장비가 안 좋았고 출판 매체 이런 쪽이 안 좋았습니다.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말부터 뭐 5G 관련해 가지고 와이파이 존을 계속 늘리고 기지국을 계속 늘리면서 한 50조 넘게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아마 이제 통신 장비 쪽도 좀 낙폭을 이제 내년 가게 되면 많이 만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보게 되면 그 디지털 컨텐츠, 요 게임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제법 올라오죠. 전체적으로. 예. 뭐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산업 사이클이 보통 한 3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 그 게임주들 보게 되면 3년 동안 주가 계속 되밀었었습니다. 내년이 4년 차인데 내년에는 이쪽도 턴 어라운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엔터 관련 종목군들도 사실은 이제 중국 관련주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 중국 경기가 좀 돌아서고 거기다 더불어서 뭐 한한년까지 좀 해제해 준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3년 동안을 밀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봐서는 좀 많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왜냐하면 또 실적이 대부분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내년 실적이. 근데 이제 워낙에 올해는 코스닥 쪽이 AI 얘기하고 로봇 얘기하고 반도체 그러면서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2차전 쪽으로 자금을 쏠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막 100% 이상 나오는 기업들도 많고 기존에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워낙에 2차 전지 이쪽으로 막 쏠리다 보니까 수급 그 부족 때문에 이쪽에서 괜찮은 기업들도 못 움직인 겁니다. 예. 근데 내년에 보게 되면 대표 종목군들 보니까 이익이 많이 개선되거든요. 뭐 그랬을 경우에는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들 업종 관련 종목군들도 내년에는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내년에 이제 올해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메이저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 지금 기관 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금융투자하고 투신 쪽은 작년까지 코스닥 거래소 3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많이 매도했거든요. 3년 연속.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도 매도를 했는데 누적 기준 했을 때는 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기관 쪽에서는 아마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물량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단 거래소 쪽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항상 외인들이 고점도 만들고 저점을 만들거든요. 올해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서 그러니까 2015년도 그러니까 순매도가 3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2020년 코로나 때 급등 났을 때 지수 작년까지 3년 연속 매도했어요. 3년 동안 50조
거의 한 60조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4년 만에 지금 올해 매수한 거예요. 순매수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10조 3천억, 12월 20일 기준에서 엊그저께 10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다. 그 여기서 이제 외인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이때도 그랬습니다만은 2016년도 매수하고 2017년도 매수하고 보통 한 2년까지는 매수를 합니다. 2년까지는. 또 거기다 이제 외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현재 매수 지수가 2,600이니까 뭐 이네들이 매수한 지수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외인들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수를 막 2,900, 뭐 3,000까지 일단 보낼 거예요.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예, 그러한 그 전략에 의해서 이제 녹론 지금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인들이 뭐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규모가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년까지는 매수세 이어질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전후까지는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 가면서 올라갈 거라는 얘기, 양시장 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년 한 1월 달 가게 되면 뭔가 시장에 주도 업종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소 코스닥 연말까지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예, 업종별로. 뭐 코스닥이 다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엔터, 게임도 한번 올라왔죠. 지금 제약바이오도 지금 올라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요 업종이 한 바퀴 돌아오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과 이런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도 종목과 주도 업종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테마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아카데미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외인들이 3년 동안 순매도하고 지금 복귀를 했다. 기간 쪽은 지금 누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까지 4년 그 순매도예요. 그럼 기관들이 내년 때릴까요? 4년 동안 매도했는데 5년까지, 나 기록 세울래. 5년 동안 때릴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외인들은 내년에도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왜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보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현재 보유 비중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보유 비중. 자, 경기 선행지수는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계속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경기 선행지수를 많이 참고를 하겠죠. 경기가 지금은 동행지수는 안 좋은데 선행지수는 지금 45도 각도로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을 찍던 저점을 찍던 그 피크점을 딱 만들고 나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보통 1년 이상 계속 가거든요. 예. 그 선행지수가 꺾일 때도 1년 이상은 계속 빠지고 또 선행지수가 저점 찍고 나서 올 3월 달에 저점이 나왔잖아요. 또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 아니면 1년 반 정도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외인들이 내년에도 왜 매수가 들어오느냐? 예. 지금 현재 보시면 외국인들의 코스피 이번 달까지의 보유 비중이 32.4%였어요. 외인들이 가장 많이 보였을 때가 언제였냐면 2007년도 고점이었었거든요, 그때. 예. 그 당시에 이제 금융이 터지기 전에 2007년도 종합지수가 2070까지 갔을 때 그때 외인들의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이 한 45%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10년 이래 보유 비중이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 2015년도, 16년도. 요때가 이제 중국의 뭐 유동성 얘기 나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도 예, 홍콩 뭐 DLS, ELS 그 문제 불거지면서 요때가 조금 물량이 이때 당시에도 지금보다 높았어요. 이때는 한 3% 정도? 예. 그러면서 여기서 2016년 저점에서 2018년도까지 이렇게 쭉 끌고 올라가죠, 지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외인들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래서 수급을 이거 먼저 보여드린 거거든요. 여기 16년, 17년. 그 2018년도 여기서 고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연말에 2018년도 여기서 고점 나왔을 때 외인들이 예. 여기서 2년 동안 매수했던 거 여기서 좀 차익을 했죠, 여기서. 그래서 외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고점과 저점을 외국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32%니까 경기 선행지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보다 내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 기조로 이어나갈 것이죠.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때가 6, 7% 됐거든요. 38%? 예, 그 라인까지 이렇게 이제 꼴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도 제가 봐서 외국인들이 예, 올해 이상 아마 매수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언제죠? 16년도, 18년도. 요때도 외인들의 비중이 한 10% 안팎 됐거든요. 코스닥. 지금 10년 이래 최저치예요, 코스닥이.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이제 올해 막 찌글찌글 이제 빠졌던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잖아요. 금리 인상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이 많은, 삼성전자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현금밖에 없는데. 유동 자금이 거의 한 100조 가까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3월 달에 지역 은행 문제가 불거졌을 때 러셀 2000 지수, 근데 10월 달에 뺄 때는 또 3월 달 저점까지도 깨고 막 밀었었는데, 3월 달에 지역은행 불거졌을 때 그 당시에 빅테크 관련 종목들은 훨씬 강했죠. 예. 그 기업들은 물론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만은 현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전혀 영향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중소 개별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신물질을 개발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임상 2상까지 간다 그러면 기본 뭐 5년, 10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끌어다가 다시 또 임상 자금, R&D 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자금 구하기도 1년 넘게 힘들었었습니다만은 자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비용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찌글찌글 했었는데 최근에 막 미국도 막 널쉘 2000 지수가 널쉘 2000 지수는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연중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한 달 반 만에 또 연중 신고가를 기록했죠. 불과 45일, 50일 동안 신저가 이후에 신고가를 기록한 경우가 2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금리에 민감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사실 빅7, 빅테크보다도 중소형 관련 종목군들이 훨씬 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예,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언제 반영된다? 내년 가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업종별, 지수별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소형주가 가장 못 올랐잖아요. 대형주 대비해서. 중형주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외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분을 최소한 10% 이상, 뭐 그 이상 아마 늘릴 것 같습니다. 그죠? 12% 이때가 제일 높았을 때가 한 15% 됐으니까 그 이상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외인들의 코스닥 보유 비중은 거의 1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요.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저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요 사모펀드인데 코스닥에 작년에 2조 2천억을 매도했죠. 2조 2천억. 작년에 1년 동안. 올해 보세요. 올해 5조 원을 매도. 5조. 근데 이게 지금 작년만 이렇게 매도한 게 아니고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작년 2022년, 올해까지 4년 동안 코스닥 순매도입니다. 4년 동안. 예. 원래 기타 법인도 지금 거의 4년 동안 순매도고, 기타 법인도. 근데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 작년에 외인들은 4조 1천억 매도했어요. 코스닥에서. 4조 1천억이 많이 매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 대비 시총이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거래소 따지면은 4, 5, 20, 한 20조를 매도한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십시오. 외국인들 코스닥 매도합니까? 큰 금액 아닙니다만은 지금 7천억 순매수죠. 그죠? 예, 그리고 거래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조 3천억 순매수 했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만 그냥 4년 동안 거래소 팔고 코스닥도 팔고 막, 예, 지금 그래요. 이 정도 매수해도 되는데, 예. 아무튼 이제 기타 법인은 이제 그나마 그 거래소, 근데 이거 뭐 병아리 눈물만큼 매수했죠. 1조 4천억. 3년 동안 막 때리다가. 예. 작년에도 좀 매수했네요. 1조 8천억. 2020년, 2021년 매도하다가. 근데 뭐 병아리 눈물만큼 들어왔으니까 의미는 없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외국인들 싸움이었죠. 작년에 거래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6조 6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은 8조 6천억을 매수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1조 원을 지금 순매도했습니다. 거래소에서. 그 다음에 코스닥은 또 작년만큼 매수를 했어요. 네? 8조 500억. 그러니까 코스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년 연속 16조 원. 어찌 보면 거래소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2년 동안 누적 금액을 보게 되면.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차전 쪽으로 이제 고점이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 물량이 조금 많이 되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올해 전체 거래소에서는 10조 3,100억 원을 매수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만 올해 외국인들이 얼마 매수한지 아십니까? 15조 원을 매수했어요. 15조 원.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하이닉스만 3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 두 기업만 올해 18조 원을 매수했어요. 전체 거래소 매수한 게 10조 원인데. 그럼 다른 쪽에서는 매도했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매도한 게 뭡니까? 바로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2차 전지 쪽을 더 많이 매도했어요, 외인들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또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했고, 이제 2차 전지 또 가장 많이 매수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외인하고 개인 투자분들하고 지금 싸움이에요. 수급을 보게 되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뭐 포스코 PCM 제가 계속 얘기했던 에코프로 BM 아니면 전전주에 또 설명드렸던 뭐 SDI라든지 뭐 LG학이라든지 먼저 밀었던 애들, 예, 그런 종목군들 지금 바닥에서 찌글찌글할 때 올 여름처럼 고점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막 찌글찌글할 때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제 매수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외인들의 반도체 사랑은 지금 연말이면 현재까지도 끊이지가 않더라. 내년까지 반도체도 보내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내년에도 이제 반도체가 올해 많이 올랐던 뭐 HBM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다른 쪽, 뭐 소재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PCB, 예? 뭐 이런 쪽, 예, 그런 쪽이 될 겁니다 아마.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내년 이제 반도체가 완전히 턴어라운드하기 때문에 이제 뭐 소재 관련 기업들 실적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도체도 올해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너무 이제 따라붙지 마시고요. 이제 시장이 변화가 생깁니다. 반도체 업종 섹터 내에서도, 예, 분야별로. 아무튼 내년까지 그래서 외인들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외인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중이. 그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특히나 이제 기관 쪽에서는 코스닥 거래소는 올해 많이 안 때렸어요. 4천억밖에 안 때렸는데 코스닥을 지금 올해 5조 원 때리고 4년 연속 지금 때리기 때문에 내년이 5년째인데 그러면 내년까지 때릴 거냐 이거지 코스닥은. 5년 동안 때린다? 제가 봐서는 그러려면 제가 저 수급을 다 뽑았는데 5년 동안 이렇게 때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만약에 내년까지 5년 동안 매도한다 그러면 이제 기록을 깨는 거죠. 예, 근데 그러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또 이제 기관들도 올해 줄였던 코스닥 물량을 좀 많이 좀 매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 거래소도 이제 거래소입니다만은 아마 코스닥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일단 주가 상승은 더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신년 1월 달 넘어가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방송이 없으니까요. 미리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1월 달, 내년 1월 달 연초, 내년까지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그려 나가는데 미국 대선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쓰든지 막 끌어막습니다. 미국도. 우리 같은 경우는 4월 때 총선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죠. 10월 달에 막 급락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잖아요. 9월 달에 약세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S&P 같은 경우도 뭐 11월, 12월이 가장 강했었다라고 제가 10월 달에 그때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대로 움직입니다. 보통은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지 않습니까? 1월 달도 괜찮아. 1월 달도. 미국이. 네, 1월 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25년 동안 월 평균 코스피 지수 등락률을 보시면 그죠? 예, 10월 달 안 좋았고 9월 달, 10월 달 안 좋았고 11월 달이 가장 많이 올랐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딱 맞죠? 올해 지금 11월 달이 가장 많이 올랐고 12월도 제가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찌글찌글 하더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타넬리는 이미 11월 중순까지 다 나와버렸고 지금은 이제 산타넬리, 미국은 뭐 지금 산타넬리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이제 많이 올랐고 12월 달은 11월 달 많이 올랐으니까 2600까지 어제 지수가 이제 뚫었었습니다만은 11월 대비해서 재미가 없죠. 지수 기준 했을 때. 아무튼 제 예상대로 올랐고 이게 이제 1월 달이 원래 또 가장 많이 올라요. 1월 달이. 예? 이게 또 이제 11월 넘어서 1월까지 또 이어집니다. 1월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1월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죠. 뭐가 고민이냐면 이게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1월 달에도 과연 지금 1월까지 오르면 10월까지 저점 찍고 나서 11월, 12월 오르고 1월 3개월 동안 과연 오를까? 이걸 지금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뭐 100% 이제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뭐예요? 예, 배당 기준이잖아요. 배당 기준일. 그죠? 예, 이번 주는 뭐 내일 뭐 하루밖에 안 남았고, 예, 오늘하고 이제 내일은 김목만이가 2023년도 마지막 이제 아카데미 하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까지 쉬고 26일 날 배당 기준일인데 이때 이제 요때까지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시면 여러분들 배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년 4월 달에 계좌로 딱 현금 배당금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26일 날 당일 날 매수하셔도 배당을 받아요. 당일 날 매수하고 그 다음 날 배당락일 때 매도해도 배당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8일 날이 작년에는 29일이 폐장일이고, 예, 올해는 수요일 날이 폐장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날. 29일부터 휴장입니다. 그죠? 제가 원래 이제 목요일 날, 제가 목요일 날 폐장일 날 방송하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예. 저 수요일로 생각했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방송하네. 예,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예상 또 신년 1월 달, 시장 그 전망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8일 날이 이제 폐장인데 지금 제가 지난 그 10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지금 11월과 12월 같은 경우는 외인들 매수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다른 기관 쪽은 지금 매수 안 합니다. 금융투자가 제가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11월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20날 기준으로 했을 때,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2018, 19, 이 5년 동안 19년도가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5조 원. 예? 연말 그 배당 시즌에. 11일부터 12월까지, 배당 전일까지. 근데 올해는 지금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6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많이 매수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마 매수 들어올 거야. 6조 원 넘게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금융투자가 매수하면서 외인하고 지수를 지금 받쳐줬는데, 그럼 얘네들이 이것을 이제 매도를 안 하면 괜찮은데, 배당락 일부터 이제 매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금융투자가. 네? 배당락 일부터. 예, 그러니까 26일까지 매수하고, 27일부터 아마 금융투자 매물이 쏟아집니다. 뭐 6조 원 정도 우리가 예상한다 그러면, 최소한 27일부터 1월 2일, 3일, 4일 요 주까지, 예? 3, 4, 5, 5일까지 금융투자가 지금까지 매수했던 물량이 계속 추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것을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아요. 배당락 지수가 한 50포인트 저는 빠지고 출발을 일단 하겠죠. 여기서 제가 배당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매도를 하고 지수 눌림 줄 때 다시 저점 매수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작년처럼 1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걸 또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미지수예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작년은 11월 말까지 올랐다가 12월 초에 이게 이제 작년 코스피 차트입니다. 12월 1일 날 고점 만들고 12월 말까지 계속 한 달 동안 빼버렸어요. 주가를. 그래서 2200까지 이탈시켰었죠. 12월. 근데 올해는 반대예요. 그러면서 1월 달에 이렇게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1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수급 보시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7일 날이 배당 기준일이었으니까 이때 보시면 금융투자에서 이틀 동안 또 강하게 한 1조 한 3, 4천 원 매수 들어오죠. 그죠? 예. 요때 이제 배당일 전에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특히 양도세 매물이 나왔어요. 올해는 이제 매물이 오늘 지금 상향 조정됐으니까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근데 매수하고 나서 이제 배당락 일부터 이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거 보세요. 1월 5일까지, 예. 작년에
배당 받기 전 매수했던 금액의 거의 3분의 1을 쏟아 붓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때는 이제 외인들이 같이 매수해주고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중간에 매수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1월 효과 나왔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자, 잠깐만요. 코스닥이 아니고 이제 올해 지금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올해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지금 반대죠. 작년에는 12월부터 이렇게 쭉 주가 빠지고 1월 저점 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형적 1월 효과 나왔는데 올해는 11월 저점 주고 계속 오르면서 지금 12월까지 계속 오르는 중이거든요. 11월, 12월. 그럼 1월 달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네? 요게 지금 걱정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 일단은 25년 동안 코스닥의 수급 동향, 아니 월별 상승률을 보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11월이 가장 강했고 12월도 올랐고 이 연말 효과가 1월까지 이어지면서 1월 달도 가장 많이 올랐어. 그럼 내년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특이한 것은 올해는 좀 틀렸어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12월 달은 거의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12월까지.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1월 효과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11월과 12월을 계속 두 달 동안 올렸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처럼 과연 1월 효과 이렇게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지금 의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중립적인 시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이제 지수가 고점까지 V자로 좀 올라왔고 예, 물론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가려면 종합지수가 적정지수는 최소 2,800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000까지도 간다 좀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눌림 줬을 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올 상반기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은 이미 두 달을 올렸는데 1월 달에 또 지금 현재 금융투자에서 지금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 19일까지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수가 들어옵니다. 연초 가게 되면 지수가 이만큼 올랐을 때 금융투자 매물을 물론 좀 개인들이 좀 받아주겠죠.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근데 외인들도 좀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도. 그죠? 선물 매수도 많이 했고. 그럼 외인들이 이 구간에서 또 같이 받아줄 것인지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또 우리 시장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자, 미국이 어제 지금 끊어졌지 않습니까? 장 막판에 확 매물이 나오면서 무너졌잖아요. 예, 미국도 지금 두 달 넘게 랠리가 막 지속되면서 주가가 다소 좀 피로감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요 자사주 매입.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는 자사주 매입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연말에 들어올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장을 좋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강했어요. 물론 막 쇼커버, 막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 막 당해가지고 아마 스키즈 현상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다우, 나스닥, 뭐, 러시아까지. 예. 근데 돌파시켰습니다만은 자사주 매입, ETF도 단기 가열권이에요. 가열권.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200일선을 넘는 종목 비율 차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제가 10월달에 저점 말씀드렸었고, 저 역시도 우상향으로 연말까지 오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다이렉트로 급등시킬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고점을 맞이하는 자리거든요, 올해. 여기서는 조금 미국도 주춤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다른 그 지표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바로 이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0월 달에 이 공포와 탐욕 지수 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여기서는 손절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매수다. 예? 이때는 굶주린 늑대. 근데 그저께 미국 시장이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예? 극심한 탐욕 구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극심한 탐욕 구간. 그러면서 이 타임라인을 보더라도 예, 8월 달 여기서 한번 꺾였었고요. 그다음 올 언제죠? 연초에도 여기서 한번 꺾였었죠. 그러니까 80 이상 돼버리면 여기는 가열 국면이에요. 물론 뭐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달 동안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굶주린 늑대가 지금 다시 살찐 돼지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우리가 더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절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래 1월 장도 매년 올랐어. 1월 효과 나왔어. 근데 올해는
지금 11월과 12월에 워낙에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내년 1월에는 다른 연도 예년 1월보다는 그런 효과 크게 안 나올 수도 있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반.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상관없어요. 배당 받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단기 내일에 따른 피로감이 상존돼 있고 그다음 연말 연초 아까 그러한 수급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고 또 많이 올랐고 11월, 12월 이럴 때는 현금을 한 20% 예? 예, 아니면 30% 정도 유지하고 나서 내년 한 1월 연초 한 2, 3일 정도 시장을 보는 거 좋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초에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계속 될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2월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새로운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1월 중순 정도. 예. 그래서 내년 한 1월까지는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AI, 제약바이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상대로 지금 V지라고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얘네들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 또 이제 그 세스 박람회부터 해가지고 뭐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벤트가. 예, 그런 쪽.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1월 달 빠르면 뭐 휴머로이드 지금 출시한다 그러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번 연말에 못 움직였던 뭐죠? 자율주행. 예, 내년 그 세스 박람회에서 AI와 더불어서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예, 요것도 이제 화두입니다. 자율주행. 요쪽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는 이제 정부정책 수혜주인데, 요게 이제 아마 신테마, 1월 한 첫째 주 지나가면 뭔가 이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변동성이 나올 때 한 20%, 30% 정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피로감이 있으니까 현금화 하시면서 예, 새롭게 좀 세팅 해 나가는 연말 연초, 예,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오늘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아카데미, 오늘 내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시향 부분하고 새롭게 내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테마 종목, 정부정책 수혜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가 올라가서 예, 유튜브 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짧게 제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